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계시나요? 네, 일요일도 벌써 하루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이신 분들은 정말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그래도 활기차게 또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구독자 몇몇 분들께서 댓글에 제가 장중에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수급 동향,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HTS를 어떤 거를 쓰냐면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플러스를 씁니다. 이프랜드 플러스는 지금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앞에 버전이에요.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에서의 최신 버전은 이프랜드 플러스가 아니고 이프랜드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는 한 단계 앞전 버전인데 여기에 사실 저는 더 좋은 이 기능들이 많고 또 익숙한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HTS를 사용을 합니다. 이 HTS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은 좋은 기능들 많으니까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고점 라인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예쁜 모양이 나왔을 때, 자, 요 모양이었을 때죠.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수급주 매매로 이 종목을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수급주 매매 타점에 얘가 바로 왔죠. 75% 구간에서 바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음봉이 만들어지는 날 이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죠.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이날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하락하지는 않고 아랫꼬리까지 살짝 달아준 모양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75% 구간에서 원래 1차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밑에서 매수 대기를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종목을 이제 75%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니까. 그리고 50% 구간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또 2차 매수까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날은 손절이 나가진 않았어요. 이날은 손절가 한호가 위 정도까지인가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다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절은 안 나갔다라고 이제 여기서 확인을 제가 했고, 그 다음날 갭상승을 딱 줬죠. 갭상승을 줬어요, 아침서부터. 그래서 2% 갭이 뜨면서 저는 얘가 바로 이 목표가를 줄 줄 알았거든요. 2차 매수까지 됐다면 목표가는 이 종가와 75% 구간의 사이 정도니까 한 이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2만 한 500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걸어놨는데 얘가 상승을 못하고 바로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날은 그 대외 악재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제가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뉴스거리들 또 화장품 관련 종합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빠지길래 여기서 이제 손저가를 다 써요, 이 아래 꼬리에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여기서 2차 매수를 할까라고 제가 고민도 했지만 다른 종목 좀 매매하느라고 그냥 얘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행히 이제 상승이 나와서 2차 매수까지 됐다면 이제 목표가는 찍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장중에 실시간 매매 동향까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매매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서 손해를 안 보고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을 또 사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얘가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손절가를 위협을 하게 되면은 또 당황도 하고,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법을 또 잊어먹고 실제로 대응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손절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절을 하셨다면 물론 손해는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매매는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만 손절이 나갈 종목이 예를 들어서 5종목이라면 그 5종목 중에 한 4종목은 저도 손절합니다. 칼같이. 장중에 그럼 어떻게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하느냐. 자,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비대면 계좌로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회원가입 그 아이디와 이제 비밀번호를 만드신 다음에 시세조회 전용으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계좌에 그 돈을 입금은 안 하고도 충분히 이 HTS 기능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프렌드 플러스의 이 기능 중에 이 창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회원사 실시간 매매 동향이라 그래서 0432번입니다. 0432. 0432번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회원사 실시간 매매 동향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국계 창구를 볼 수 있는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전용 실시간 이 창구에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0442예요. 0442. 기간 매매 가집계라 그래서 기간의 실시간, 당일 실시간 매매를 이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아침에 장 시작해서 바로 뜨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가집계가 뜹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30분에서 1시간 이 간격으로 이 가집계가 변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두 개를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그 다음날 음봉을 그리고 있다면 매수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 당일날 시세를 주지 않고 바로 시세를 주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이 오버나이트를 해서 끌고 갔는데 음봉을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 실시간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하면서 저는 보는 거죠. 자, 기관의 주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관의 주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게 매수 주체는 빠져나가지 않는구나. 매수 주체가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 중에도. 자, 그리고 외국계 창구는 실시간으로 뜹니다. 얘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창구에 매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요. 외국계 전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면은 매수세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으로 나오면 매도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 창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예를 들면, 자, 이날이 1월 7일입니다. 그럼 1월 7일 날을 체크를 해보면 투신가,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이 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아모레 퍼시픽에. 그리고 외국계도 들어왔습니다. 일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락을 줬죠. 시장에 이제 악재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 이란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 기관의 창구는 다 또 매수세가 들어왔죠. 연기금만 좀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유효한 겁니다. 왜?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기관은 투신가 사모펀드였거든요. 이 투신가 사모펀드. 그렇죠? 그럼 그 주 매수 주체인 투신가 사모펀드는 그 다음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매수세가 더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이 이제 중요한 날이었죠. 이날이 이제 손절가를 터치한 날이었는데, 투신의 매수는 유지가 됐고요. 사모펀드는 이제 조금 나갔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매수세에 비해서 나간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리고 매도세에 가담을 했던 연기금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다음날 다시 투신과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이 기능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종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을 해야지 이걸 또 맹신하시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외국계 창구 실시간 가짓게 매매 동향은 일별로는 확인이 안 돼요. 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플러스에서는 일별 동향은 체크가 안 되고요. 당일 이 물량만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관 매매 가짓개처럼 일별로 이렇게 일자별로 쭉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당일밖에 못 보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 방법 아시겠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플러스 0442가 기간 매매 가집게 당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약간의 딜레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0시 정도 확인하시면은 가집게가 뜨고요. 또 10시 반이나 11시 정도에 확인하면은 또 가집게가 뜨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구 실시간 매도 매수세를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떤 물량이 매수 물량이 많은지 매도 물량이 많은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 기능 이거는 0432번입니다. 회원사 실시간 매매 동향에서 여기가 이제 외국계 창구 매도 여기가 이제 외국계 창구 매수 그래서 요 두 개가 합해서 많은 쪽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외국계 전체로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움증권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키움증권에 이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진짜 개인 비서보다 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거를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가타부타 결정이 되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플러스의 이 외국계 기관의 이 창구 실시간 매수 매도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존에 이프렌드 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기능 굉장히 수급주 매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뭐 우량주 매매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